복소수 파트로 넘어왔죠. 예전에 수업했던 간략한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수가 확장됨에 따라 표현법도 더 달라지는데 실수는 기존에 우리는 이제 실수까지만 배워왔고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눕니다. 유리수는 b분의 a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되죠. 그리고 a와 b는 정수이며 b는 0이 아닐 때 이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숫자, 그래서 줄여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걸 줄여서 무리수라고 부르죠.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리수, 무리수를 구분할 때 제곱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됐어요. 그 수 x는 3이라고 해서 이 숫자는 정수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16분의 25가 된다면 그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정수로 표현이 안 되고 유리수로 숫자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됐어요. 그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숫자는 유리수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를 다시 무리수로 수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실수라는 숫자를 배웠던 거죠.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실수 범위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이 수를 이제 확장시켜서 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쓰게 되죠. 이때부터 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랑 허수를 붙여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허수를 붙여서 복소수라고 부르고, 따라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적당히 붙여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적당한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붙되 이 허수에 붙는 숫자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하죠. 이걸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 쓰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가 복소수예요. 물론 네모와 세모는 실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i가 붙지 않은 이 순수한 실수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i가 붙어있는 이 실수, 세모를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항상 이제 복소수는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해서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실수, 허수를 구분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은 복소수이다. 선생님 3은 실수 아닌가요? 실수라면 당연히 어디 포함되어 있죠? 복소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3이 실수면 당연히 3은 복소수입니다. 그럼 3을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다면 3 플러스 0i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0을 생략하는 것 뿐이고 2 플러스 i는 복소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5 플러스 루트 3i의 실수 부분 5, 허수 부분은 루트 3이다. 맞는 말이고 마이너스 4i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이다.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5번 a가 0, b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되면 이 복소수,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 복소수는 순허수이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네? 그럼 틀린 게 없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날카로운데? 박예진 씨,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복인데, 이게 뭐 1, 2, 3, 4번이 너무 뻔하게 너무 쉬운 복이라 아마 이거를 골라내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1, 2, 3, 4번 중에 뭐 하나가 헷갈린 게, 한두 개라도 헷갈린 게 있었다면 5번은 답으로 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복입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A가 0이고, 그럼 A가 0이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0 플러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B가 0이 아니면, 그럼 B는 남아있다는 뜻이니 BI, I가 붙었으니 얘는 허수 중에도 순수하게 허수만 가지고 있는 순허수이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A와 B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 맞는 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A와 B가 지금 실수란 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A를 0으로 두고 B를 만약에 I로 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들어가면서 0 플러스 I 곱하기 I, 그럼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순허수가 아니고 이건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무작위로 A는 0, B는 0이 아니라는 뜻을만 가지고 이게 순허수라 말하기는 이러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답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인념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숫자가 x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다 집어넣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건 아닌 것 같지 아무래도. 뭐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겠지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양변에 3을 곱하면 3x 이렇게 되고 이건 중3 때 무리수 할 때도 배웠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쓸 때 만날 필요에 따라 차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곱을 시키거나 거듭제곱 할 때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죠. 얘도 그래요. 실수와 허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경우는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을 분리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수를 높여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오면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0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죠. 이 식과 이 식의 이제 유도를 잘 보니까 이 식에다 만약 2를 곱한다면이죠. 그럼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따라서 6x 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타나요. 이만큼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숫자가 어느 정도 짜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x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고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기는 짝수차는 그렇다 쳐. 근데 홀수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냥 좀 답답한 형태가 돼요. 하라면 못하지는 않아. 계산을 좀 약간 노가다를 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을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i라고 해서 그러니까 i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분리해 놓고 차수가 4차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우변 제곱하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4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요. 됐나요? 네. 그 일종으로 이제 넘기죠. 왜 넘기냐면 여기 5가 보여서 그래요. 넘겨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적절히 써먹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5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살짝 맞춰보면 x분의 5가 되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는 5인데 x분의 5를 만들려면 양변을 x로 나눠봅시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5는 0이 되고 이 모양이 이렇게 세개항에 있어요. 이렇게 세개항을 모으는 거죠. 그럼 이 세개항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을 합치면 0이 돼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가 얼핏 4차식을 봤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럼 x 4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또 우리가 2차식을 본 적이 있어요.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도 뭐 집어넣어서 이 정도 풀어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2차식 있었죠. x 제곱은 마이너스 2 i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다시 2차가 차수가 숫자로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떨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자, 이렇게 되죠. 분배하면 3 플러스 6i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i.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우는데 복소수는 큰 범위,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숫자이긴 한데 핵심은 이게 실수냐 아니면 허수냐예요. 근데 허수 중에도 지금 고교 과정상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순수하게 남는 순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허수. 그러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룰 거는 얘랑 얘입니다. 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복소수를 일반적으로는 a 플러스 bi라고 쓰죠. 물론 a, b는 실수일 때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와 그 다음에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 얘네들을 잘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죠? 그 복소수를 보통 z로 표현한다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 z에서 b가 0
B가 0, A는 상관없어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B만 0이고 A는 실수이기만 하면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근데 순호수에서 순호수가 Z라는 숫자가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죠. 아까 말한 A, B는 실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 숫자가 실수이냐 허수이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 표현 말고도 또 다른 표현도 나오죠. 복소수 Z를 제곱해서 0 이상이면 이 숫자는 실수라고 표현하게 되고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은 음의 실수, 음수가 나온다면 그 복소수는 순호수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더 있는데 일단 여기 표현은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복소수 Z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복수 Z를 실수와 허수를 완벽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 모읍니다.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을 따로따로 모아줘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없으니까 이 가로에 집어넣고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있으니까 i 빼고 a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i가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있으니까 플러스 15는 여기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z를 실수와 허수를 구분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z제곱이 음의 실수이면 여기네요. 네, 결론은 순허수라는 얘기죠. 이 z는 z제곱이 아니고 z는 순허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순허수의 조건 이거겠죠?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얘는 0, 얘는 0이 아니다. 따라서 A는 6 이면서 동시에 A는 마이너스 15가 아닌데 어차피 6이면 15는 아닌 거니까 마이너스 15는 아닌 거니까 정답 A 값은 6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14번 한번 해봅시다. 다음 복소수가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라는 뜻은 양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z제곱이 양의 실수? 0보다 커진다는 뜻이죠. 이거 네, 이 문제는 아까랑 비슷한데? 네. 이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내봅시다. 네, 15번을 해볼게요. 자, z가 다음과 같을 때 z제곱과 z-15y가 모두 실수가 된다.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z제곱이 양의 실수. 그럼 z가 뭐라고 그랬죠? 실수. z제곱이 음의 실수. 그럼 z는 순허수예요. 맞니? 근데 z제곱이 양음이 구분이 없는 상태로 그냥 실수라는 표현은 z제곱이 그냥 실수라는 표현을 본다면 양도 될 수 있고 음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 z의 제곱이 실수, 양음 구분 없이 실수라고 쓴다는 뜻은 z제곱은 z는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z의 종류가 총 3종류예요. 하나는 3이라는 실수, 예를 든 거죠. 하나는 2i라는 순허수, 하나는 2-i라는 기타 허수. 이렇게 3종류로 본다면 이 숫자를 제곱했을 때 3일 때는 9가 될 테고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i를 제곱하게 되면 5-4i 이렇게 되겠죠. 3-4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나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어쨌든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얘네는 실수가 되는데 실수나 순허수가 아닌 일반적인 복소수를 제곱하게 되면 지금처럼 실수허수가 같이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려면 그 z는 실수 아니면 순허수여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z제곱이 실수가 되게 한 조건, z는 실수 아니면 순허수이다. 먼저 z를 정리해 봅시다. 실수냐 순허수냐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분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i가 있는 것, 없는 것. i가 없는 것, a제곱. 여기도 i가 없는 것, 마이너스 a. 얘도 i가 없는 것, 마이너스 6. 여기 i 있는 것, a제곱. i 있는 것, 마이너스 4a. i 있는 것,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지금은 어쨌든 지금 문제는 z가 실수 또는 순호수라는 뜻이니까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이게 실수나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실수 또는 순호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조건 a 값은 1 또는 3이고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a가 얼마인가요? 3 또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a 값은 3이야?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a 값은 1, 3, 마이너스 2. 이거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a 값이 만약 1이 되게 되면 얘가 0이 되면서 이건 순호수가 되고, a 값 1이나 3이 되게 되면 얘가 0이 되면서 순호수가 되고, a 값이 3이나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쪽이 0이 되면서 실수가 남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실수 또는 순호수를 고르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얘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z도 봐야 되는 거죠. 저기까지. z-15y. z에서 여기가 지금 z인데 z에서 15y를 빼게 되면 여기서 이제 15가 빼게 되면서 a z-15y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자, 저기다 15를 빼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숫자도 실수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서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2랑 6이죠. 됐나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또는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여기서 좌우를 구분할 때는 그리고의 개념이죠. 왼쪽도 실수가 되고 오른쪽도 실수를 만족하는 공통된 a 값은 마이너스 2만 정답이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이 중괄호인데 어쨌든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제곱 밑에 있었던 이 어떤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이네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된다. 제곱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루트를 붙인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i 이렇게 되죠. 루트 안에 음수는 빠져나오면서 i를 붙이는 거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i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 2a 플러스 ai 마이너스 2b 플러스 bi 이 숫자를 실수, 허수 구분해 써보면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a 플러스 bi.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숫자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는 0 플러스 4i가 되거나 나머지 하나는 0 마이너스 4i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로, 이게 중괄호 안에 있었던 숫자잖아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네요. 그럼 첫 번째 2a-2b가 0이 되는 거니까 a와 b는 서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a가 2이면서 동시에 b도 2인 케이스가 요 케이스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요 케이스예요. 어쨌든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와 b는 같으면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와 b는 둘 다 마이너스 2인 케이스. 근데 이래나 저래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A 값이 2거나, A 값이 2, B 값이 2거나,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마이너스 2거나, 제곱하면 둘 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꼴이겠죠. 그래서 제곱 붙여놓은 것 같아요. Z가 다음과 같을 때, Z의 세제곱 플러스 Z 바의 세제곱. Z 바라는 게 뭐죠? Z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라면 Z 바는 켤레 복소수 뜻이었죠. 켤레 복소수는 실수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보통 켤레 복소수라고 말한다. 따라서 Z랑 Z 바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실수값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건 0보다 하나 같습니다. 실수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제곱 계산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걸 집어넣어 세제곱하지는 않겠죠. 곱셈 공식. 복소수는 켤레와 그 복소수를 덧셈하게 되면 이렇게 2i라는 실수 부분이 남아요. 얘도 0보다 커 나왔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합과 곱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를 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이걸 쓰죠.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z 곱하기 z바 그 다음에 z 플러스 z바 이렇게 가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z와 z바가 필요하죠. z바는 루트 3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얘는 2루트 3이 되죠. 거기에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z 곱하기 z바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 루트 3의 제곱 3. 허수 부분 2의 제곱 4. 그럼 3 더하기 4 7 곱하기 z 플러스 z바 아까 말한 2루트 3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2의 세제곱 8이죠. 곱하기 3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곱하면 얼마예요? 42 루트 3 그럼 24 마이너스 42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2 루트 3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왜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Z랑 Z바 곱한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둘 다 실수니까 0보다 큰 게 맞는데 네. 둘 더했을 때 2A는 0보다 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내가 실수라고 쓸 거를 왜 이거 따라 썼나 보네. 네, 이거 실수다라고 말했던 거죠. 네, 말을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실수다라고 말 안 해야 되는데 위 거를 쓰면서 아마 위 거 보면서 쓰다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실수인 거죠. 두 수를 더하면 실수. 네. 뭐부터 해야 되죠? 실수와. 그치? 1 플러스 i를 실수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고 분자에 8, 1 마이너스 i. y도 실수와. 필요 없네요. 네. 따로따로 실수하지 말고 이거 뒤에 쓰고 보니까 얘도 어차피 합곱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합곱 위주로 해봅시다. 그럼 항이 4개짜리니까 요렇게 2개 짝져 있고 이렇게 한번 짝져 볼까요? 순서는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 치니까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 x 플러스 y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빼내면 x 플러스 y 다시 x 플러스 y가 겹치니까 x 플러스 y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다시 합차 x 플러스 y가 2번 제곱되고 x 마이너스 y 네, 그냥 합과 차만 알면 되네요. 합과 차. 그러니까 x 플러스 y 1 플러스 i 분의 8 플러스 1 마이너스 i 분의 8 이건 따로따로 실수하지 말고 통분하면 저절로 실수가 되는 케이스니까 통분하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로 통분이 되고 이쪽 분모는 여기 분자에 곱해주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는데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8 마이너스 8i 플러스 8 플러스 8i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 분모는 2가 되죠. 분자는 16 약분하면 8 x 마이너스 y는 가운데가 이제 뺄셈이잖아요. 똑같이 분모는 2가 됐을 테고 이쪽에 곱해져 있는 8 마이너스 8i에서 이쪽에 곱해져 있는 8 플러스 8i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i가 돼요.
이번엔 실수 부분이 지워져요. 2분의 마이너스 16i 약분하면 마이너스 8i. 정답은 8 마이너스 8i.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 맞네요. 제곱이 있네. 그죠? 얘는 8의 제곱 64 곱하기 이게 덧셈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 자체가 틀렸네요. 이거 대충이죠. 얘랑 더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곱하는 건데 제곱도 안 시키고 곱사지도 않고 뭐 완전 엉망이었네요. x 플러스 y는 8. 그럼 8의 제곱 64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8i. 그래서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12i. 네, 이렇게 되겠네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부르시오. Z와 Z바는 실수이다. 그렇죠? 이건 아까 배웠지만 Z와 Z바를 켤레끼리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허수 부분의 제곱.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Z바가 순허수이면 Z바는 A-bi고 Z는 A 플러스 bi로 뒀을 때 Z바가 순허수라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Z도 순허수이다. 그렇겠죠. A가 0이면 bi만 남을 테니까 맞는 말이고요.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은 실수이다. 계산해봐야죠. A 플러스 bi 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분의 1 통분 필요하네요. 그럼 둘을 곱하면 통분하는 거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분모가 되고 이쪽 곱해지면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1에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없어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2bi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게 실수냐? 정확히 말해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실수이다. 그러면 이게 실수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실수가 되려면 분모는 어차피 실수니까 분자에 있는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값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 보면 z는 0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 그럼 a 플러스 bi가 0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b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는 뜻이죠. z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i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럼 b는 0일 수가 일단 b는 0이 아니어도 b는 0이어도 상관은 없죠. a가 0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상 보면 확실한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a가 0, b가 0 요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크게 관계는 없어 보이면 a가 b만 0이 된다고 해서 이 전체가 0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는 a가 또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문제 구조상을 잘 봐야 돼요. 문제 구조상 복소수 z가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b가 0이라는 조건이 있나요 지금? 없죠. b가 0이 된다는 뜻은 이 z가 실수여야 된다는 뜻인데 문제 어디를 봐도 z는 실수입니다 라는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계산한 얘가 실수가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는데 b가 0이려면 z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문제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상 z가 실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z가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수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 잠깐 보실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기억력은 당연히 맞는 답이고 이제 디귿을 봐야 되는데 디귿을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풀기는 그래요. 고등학교 시험 보시면 이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오늘 이제 시험 설하고 근처에서 시험을 봤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실력이 나쁘지 않으나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지금 전화해서 운 학생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억울해요. 선생님 써드린 것처럼 이게 다 연산을 계산해서 처리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죠. 어떤 것들은 복소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단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대단히 어려울 건 없어. 노가다가 심할 뿐이야. 근데 일정 부분은 너무 노가다를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시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을 줄이는 그런 스킬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 Z가 실수였다고 합시다. 그럼 Z와 Z바는 어떤 관계죠? 같아집니다. 그렇죠? Z가 실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하에서 이 B가 0이 돼서 B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수예요. 그럼 켤레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B가 0이었으니까 플러스 B하나 마이너스 B하는 없어져서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실수는 그 복소수나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랑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기면 Z 플러스 Z 반은 Z 마이너스 Z 반은 0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Z가 순허수라고 합시다. 순허수면 어떻게 되죠? Z가 0 플러스 BI 꼴인 거죠. 그럼 Z 반은 0 마이너스 BI 꼴이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관계냐면 Z랑 마이너스 Z바. 그냥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뭐가 반대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길로 넘어가면 Z 플러스 Z바는 0. 이 조건이죠.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실수어수 구분할 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했었잖아요. 실수되기 위한 조건. 그 복소수 Z를 제곱하면 0이 이상이다.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 복소수 Z를 제곱하면 음수이다. 여기까지 추가로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문제 디귿 봅시다. 디귿 이제 해석 들어가요. 저 복소수가 실수라면 얘가 실수라면 이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해도 답은 똑같죠. 이 내용이잖아요. 그 복소수의 켤레를 취해도 둘은 서로 같다. 근데 혹시 이거 기억해요? 혹시 이런 거 기억합니까? 이 숫자 전체 켤레를 취하면 이 켤레가 하나씩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그럼 이 켤레를 분배하게 되면 여기 뭐가 붙어요? 바가 붙죠. 이렇게. 바가 붙어요. Z바에 다시 바를 붙이면 얘는 없어지죠. 바가. 만약 Z 여기 좌변에 있는 얘가 실수였다면 우변에 켤레를 취한 얘랑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까? 뺄셈은 교환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잖아. 따라서 얘가 실수라면 얘랑 같아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뺄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얘는 답이 맞다고 보기 힘들다. 다 일일이 쓰지 않아도 저 정도 스킬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 풀 때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기법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30번 복소수 Z에 대해서 1-Z 제곱이 실수일 때 Z의 실수 부분을 구하시자. 이것도 봐. 얘도 그래. 얘도 이게 스킬을 잘 모르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수를 다시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또 실수화를 해서 그게 실수가 되게 위한 조건을 끌어내야 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1-Z 제곱분의 1 얘가 실수라면 1-Z 제곱분의 1 여기에 켤레를 취해도 답은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켤레가 분배되는데 1은 어차피 실수들이잖아. 실수에 켤레를 취해도 여전히 실수이기 때문에 이 켤레가 분배될 때 나머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어디만 적용이 돼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좌우를 비교하다 보면 이거 어쨌든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다 뜻은 왜 좌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분자 똑같고 분모도 다 똑같은데 뭐만? Z제곱과 Z바의 제곱이 서로 같기만 하면 이 등식은 성립하겠죠. 됐니? 일로 넘겨.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0. 인수분해.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어떤 조건인가요? Z와 Z바가 같거나 그게 아니면 Z와 마이너스 Z바가 같거나 이 조건이죠. 근데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Z는 허수입니다. 이건 언제 나오는 조건이라고요? Z가 실수일 때 나오는 조건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네요. 순허수. Z는 순허수. 따라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한다면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실수 부분은 0이 되어야 된다. Z의 실수 부분은 0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복잡하게 많이 문제를 풀지 마시고. 다른 유형이지. 원래는 연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데서도 아까 좀 전에 썼던 그 스킬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수 Z와 켤레복수 Z 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잘 봐.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겠지? 곱셈하고 막 유리화하고 실수하고 통분하고 덧셈하고. 근데 좀 전에 배웠던 Z가 실수라면 Z바도 실수이다. 그렇죠? 근데 Z 곱하기 Z바는 원래 실수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럼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지. 이 수가 실수인데 실수에서 뭔가를 뺐더니 7이라는 실수가 나오려면 이 숫자도 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실수야. 이게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실수 빼기 허수는 허수인 거니까. 따라서 Z바 분의 Z가 실수라는 뜻은 Z바 분의 Z나 이 숫자의 켤레를 취한 Z바 분의 Z의 켤레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켤레는 이렇게 분배되겠지? 그럼 분배되다 보면 좌변은 Z바 분의 Z, 우변은 이렇게 Z가 분배되다 보면 분모는 Z, 분자가 Z바가 돼요. 복소수끼리 서로 같은 거니까, 아니, 이 분수끼리 서로 같은 거니까, 이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Z제곱, 이렇게 곱하면 Z바의 제곱이 서로 같은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죠. 넘기면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근데 얘는 지금 구조상 0이 될 수 없죠. 이게 0이 되려면 복수 Z는 실수여야 되는데 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Z 플러스 Z바는 0. 이거 글씨 왜 이래. Z 플러스 Z바는 0 이렇게 되네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문제 이거예요. Z 플러스 Z바가 0이 된다는 뜻은 그 Z는 무슨 허수? 순허수니까 A는 0, Z는 BI죠. 그럼 Z바는 마이너스 BI겠지. 그럼 여기서 Z 마이너스 Z바를 계산하시오. 여기서 이를 빼게 되면 2BI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Z 마이너스 Z바에 Z 마이너스 Z바가 2BI인데 걔를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4B의 제곱이면 이해하실까요? 됐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만 찾으면 되네. B제곱이 얼마인지.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 지금 안 써먹은 거잖아.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Z 곱하기 Z바는 지금 Z가 이거고 Z바 이거잖아요. 둘을 곱하면 B제곱이지. 이거 두 개 곱하면 B제곱이잖아. B제곱. 여기 잘 봐. 이게 Z바지? 이게 Z예요? 그 상태 그대로 뭐냐면 분수로 만들었죠. 이렇게 분수로. 그럼 여기는 i 지워지고 마이너스 b분의 b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b제곱이 얼마예요? 6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b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b제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6. 정답은 마이너스 24. 아셨어요? 이게 아마 해설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선생님 해설지를 뭐 확인한 건 아닌데 해설지에는 아마 낱낱이 여기다 A 플러스 BI를 다 집어넣고 연산 처리해서 AB에 대한 관계를 찾았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약간 직관적으로 얘는 당연히 실수이니까 그럼 실수에서 뭘 빼서 7이라는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실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